대통령이 이끄는 자유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권 아래 얼마나 많은 업적이 있었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무역 규모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방산 수출 최대 규모 윤석열. 대한민국의 GDP 10조를 갉아먹고 1년간 일자리 17만 개를 없애는 민노총이 국가의 적인 것이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 피 흘리면서까지 민노총과 싸워서 무려 조합원 숫자 22만 명 제거. 그 다음에 원전 협력을 통해서 한미동맹 강화. 전 세계의 원전 수출. 요약하면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 선관위를 뜯어고치겠다고 목숨 걸고 계엄령 선포. 그러면은 우리 앞에 놓인 것은 뭡니까? 좌나 우냐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냐 반대한민국입니다. 생존이냐 죽음이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옛날 같았으면은 힘들었겠죠. 그러나 여기 있는 왜 언론도 우리 편이 아니에요. 수사기관도 우리 편이 아니에요. 정당도 우리 편이 아니에요. 사법부도 타락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가장 강력한 힘, 그것은 바로 여기 바로 모여있는 애국 시민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를 원한다면 전방을 향해 함성 3초 발사! 그래서 우리는 탄핵 기각은 물론이거니와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2의 건국의 주인공이 가십니까? 여기에 서 있는 한 분 한 분이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주역인 것 같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미국에서 살았고 미국의 트럼프 그 집회 현장도 가봤지만 미국의 마가 무브먼트보다 더 뜨거운 현장이 바로 여기 대한민국 대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진실이 승리하는 나라 원하십니까? 법치가 승리하는 나라 원하십니까? 자유가 충만한 나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100년간의 전쟁을 보십시오. 이 나라는 원래 지금뿐만 아니고요 100년 동안 거짓과 진실의 싸움이었어요. 6.25 전쟁 때는 어떤 거짓말이 있었습니까? 지금 또 내란죄니 말도 안 되는 거 거짓말인 거 아시죠? 6.25 전쟁 때는 어떤 거짓말이 있었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을 버리고 일본으로 도망갔다라는 거짓말을 김일성이나 그런 거짓말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도망갔습니까? 끝까지 싸웠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싸웁시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할 때 저 민주당이 당시 어떤 거짓말 했습니까? 박정희가 철강을 팔아서 부자들한테 나눠준다더라. 경부고속도로를 뚫어서 나라를 두 쪽 낸다더라. 당시에도 거짓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 포기했습니까? 끝까지 싸웠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싸웁시다. 그 다음에 끝이 아니에요. 이명박 대통령 때 광우병 사드 전자파 튀겨진다는 괴담 모조리 다 거짓말입니다. 후쿠시마 모조리 거짓말이에요.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 출마할 때는 아들이 병력 비리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로 드러났는데 그 거짓말 때문에 대통령 떨어졌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그때 거짓말했던 언론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오마이뉴스예요. 오마이뉴스. 그러면 요약하면 뭡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진실이 승리하는 나라냐 거짓이 승리하는 나라냐 그 교차로에 서 있는데 반드시 우리가 이기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헌재에서도 거짓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체포 지시 없었다. 여인영 박첩사령관, 이진우 사령관, 그 다음에
그 또 다른 그 707 택임단장 김태현 이런 사람들이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체포 지시 없었다. 홍장원, 곽종근의 거짓말이 드러나고 이제는 탄핵 노래 부르던 조선일보마저도 무릎 꿇고 진실을 보도하고 있어요. 이거는 언론사가 가져온 승리가 아니고 우리가 이끄는 승리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법치가 필요합니다. 법치가 뭡니까? 법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헌재도 법의 지배를 받아라. 사법부도 법의 지배를 받아라. 맞습니다. 이재명이도 법의 지배를 받아라. 맞습니다. 그럴 때 국민들이 법을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정과 사범 5개의 재판 12개의 혐의 이 이재명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엔 이제는 음주운전을 해도 무죄, 위증교사를 해도 무죄, 선거법 위반을 해도 무죄, 대북송금을 해도 무죄가 되는 야만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승리하게 될 때에 법치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진짜 내란범들을 처벌하게 됩니다. 우리는 진짜 내란범들을 처벌하게 되는 것이 법치의 회복인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들이 있다면 사형을 하는 것이 법치의 회복인 것입니다. 순국 간첩이 발견되면은 즉시 추방 또는 사형하는 것이 법치의 회복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진실과 법치가 바로 서느냐는 누가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유입니다. 이 나라의 자유, 낙동강전 투하, 장진호조 투하, 백선엽 장군의 희생과 그 다음에 70년대 5.16 쇼크와 그 다음에 모든 어떤 금융 쇼크와 수많은 국제적인 위기와 대내적인 위기를 견디고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전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나라요 21세기에 가장 멋있는 나라로 우뚝 선 게 대한민국이가 믿으시죠? 네. 전 세계인들이 우러러보는 자유의 상징이 된 거 아시죠? 네. 이제는 우리가 자유가 위협받는 이때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우리 후손에게 자유를 물려줍시다. 끝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명언을 소개하고 저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명언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의 후손들이 박정희 대통령 시점에서 말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후손들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박정희 나와 우리에게 그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조국 근대화의 신앙을 갖고 일하였노라고 말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만약에 저와 여기 있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미래의 후손들이 선배님들은 이 나라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하였습니까? 물어볼 때에 우리는 당당히 얘기합시다. 후손들이여 우리는 싸웠노라 당당하게 말합시다. 싸우자 우리의 이 함성은 영원토록 대한민국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동대구역 입구 출입구가 막혀서 지금 통행이 어렵다고 합니다. 조금만 통로를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강사입니다. 대한민국